교회 문이 세차게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지은은 설교 중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시선이 그녀 뒤로 쏠렸다. 그곳에 민지가 서 있었다. 지은의 비밀 연인, 수년간 숨겨온 여자친구가 교회 한복판에 나타난 것이다.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28살, 서울의 작은 개신교 교회에서 젊은 목사로 일하며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 신도들은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깊은 설교에 감동받았고 부모님은 딸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숨긴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을 사랑했다. 민지와의 만남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지만 사회와 가족, 신앙의 압박 속에서 그 관계는 지하실처럼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다. 그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교회로 향했다. 설교 주제는 용서와 진실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 자신은 진실을 숨기고 살고 있었다. 민지와는 전날 밤 다퉜다. 민지는 더 이상 숨기지 말자고 했고 지은은 무섭다고 대답했다. 너는 목사잖아.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신앙과 사랑은 공존할 수 있어 라고 믿고 싶었다. 교회 안은 조용했다. 신도 100여 명이 자리에 앉아 지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설득력 있었다. 진실은 때때로 고통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녀가 말하던 순간 문이 열린 것이다. 민지가 들어서며 모든 것이 변했다. 민지는 지은을 똑바로 쳐다봤고 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신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저 여자는 누구야? 목사님 아는 사람인가? 지은은 설교를 멈추고 민지에게 다가갔다. 여기 왜 왔어? 그녀가 속삭였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더 이상 못 참아. 우리 관계를 인정해. 아니면 끝내자.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신실한 신도였다. 동성애는 그들에게 죄악이었다. 지은은 대학에서 민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그것을 시험으로 여겼다. 하지만 사랑은 점점 깊어졌고 이제는 벗어날 수 없었다. 민지가 교회에 온 이유는 어제 다툼 때문이었다. 민지는 예술가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26살의 그녀는 지은의 비밀스러운 삶에 지쳤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숨겨? 가족에게 말해. 민지가 요구했다. 지은은 시간이 필요해 라고 했지만 민지는 더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세계로 침입하기로 결심했다. 신도들이 동요했다. 지은의 가장 가까운 신도, 혜진 언니가 일어나 물었다. 목사님, 무슨 일인가요?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신앙 vs 사랑. 가족 vs 자신. 그녀는 민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집으로 가. 제발. 지은이 애원했다. 하지만 민지는 아니, 오늘 여기서 끝내자 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교회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다. 목사님의 여자친구,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야?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 지은은 부정했다. 오해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그녀는 성경을 펼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동성애에 대한 구절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이건 죄인가? 사랑인데 왜?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사랑해. 이민지는 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지은은 교회로 갔다. 신도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봤다. 그녀는 설교를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 언니가 지은을 찾아왔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여자 누구예요? 지은은 망설이다 털어놓았다. 내 연인이야. 혜진의 눈이 커졌다. 목사님. 그건 안 돼요.
교회에서 지은은 자라. 하지만 사랑이야 라고 말했다. 혜진은 생각해보세요. 가족은, 신도들은 지은의 마음이 찢어졌다. 그 주말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내가 동성애자라고? 그건 사탄의 유혹이야. 어머니는 울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돼서 지은은 변명했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민지를 사랑해요. 부모님은 끊어라. 아니면 교회를 그만둬라고 얼터메이텀을 줬다.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지는 그동안 기다렸다. 그녀는 지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도 아파. 하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교회를 잃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둘의 관계는 위태로워졌다. 지은은 교회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신도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고 일부는 그녀를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실망했다. 목사님이 동성애자라니 어떻게 설교를 믿어? 한 신도가 말했다. 지은은 매일 밤 기도했다. 신이시여,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부모님과의 대화는 더 힘들었다. 아버지는 내 어머니가 아프다. 내 때문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행복했다.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건 18살 때였다. 하지만 민지를 만난 후 모든 게 변했다. 민지는 지은의 삶의 빛이었지만 이제 어둠을 드리웠다. 민지는 자신의 아파트를 지키며 기다렸다. 그녀는 화가로 일하며 자유롭게 살았지만 지은의 세계에 갇힌 느낌이었다. 왜 나만 희생해? 민지가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그만둬. 목사랑은 안 돼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들은 5년 사귄 사이다. 지은은 교회위원회에 불려갔다. 장로들이 물었다. 그 소문이 사실인가? 지은은 고백했다. 네, 저는 여성을 사랑합니다. 장로들은 충격받았다. 목사직을 사임하세요. 지은은 돼요? 제 설교는 변함없어요. 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의 이미지가 중요해 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민지에게 갔다. 교회를 그만둘까 봐. 민지는 안아주며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니, 나 선택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교회를 잃으면 정체성을 잃는 기분이었다. 사회적 압박이 커졌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지은의 SNS에 악플이 달렸다. 목사라면서 죄를 저지르다니 그녀는 친구들을 잃었다. 혜진 언니마저 멀어졌다. 미안해, 목사님. 이해 못해요. 지은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자기 수용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신앙과 어떻게 조화시켜요? 라고 물었다. 상담은 그녀의 내적 갈등을 드러냈다. 그녀는 사랑과 신앙 사이에서 찢어졌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성향을 밝혔다. 민지의 어머니는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울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민지는 독립했지만 상처받았다. 지은아, 나도 포기할까? 그녀가 물었다. 지은은 아니,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교회에서 퇴출 위기가 왔다. 신도 회의가 열렸다. 일부 젊은 신도들은 목사님 지지해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들은 반대했다. 성경에 어긋나 지은은 연설했다. 저는 변함없어요. 신의 사랑을 전할게요. 하지만 표결에서 패배했다. 지은은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게 최선인가? 그녀는 울며 민지에게 갔다. 민지는 새 시작이야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텅 비었다. 그녀는 가족과 멀어졌다.
부모님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라고 했지만 화가 나 있었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긴장됐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지은이 한 번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미안해. 둘은 화해했지만 상처가 남았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로. 하지만 이력서에 전 목사가 걸렸다. 동성애자라서 인터뷰에서 물었다. 지은은 부정했지만 거짓말이 싫었다. 지은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교회를 떠난 후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다. 민지를 선택한 게 옳았나? 민지는 곁에 있었지만 지은의 고통을 이해 못했다. 나도 힘들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너는 잃은 게 없잖아 라고 쏘아붙였다.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 스트레스 때문에 아버지가 탓했다. 지은은 방문했지만 대화는 싸움으로 끝났다. 신을 버린 거야? 아버지가 물었다. 지은은 아니, 신은 여전히 내 안에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믿지 않았다. 민지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지은을 돌봤다. 그녀의 전시회가 취소됐다. 동성애자 여친 때문에 갤러리 주인이 말했다. 민지는 분노했다. 사회가 왜 이래?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투쟁해야 해, 그들이 말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제안했다. 함께 활동하자. 지은은 아직 준비 안 됐어 라고 거부했다. 지은은 새 삶을 모색했다. 그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님들이 그녀를 알아봤다. 전 목사님 아니세요?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카페 주인이 물었다. 문제될까? 지은은 잔이에요 라고 했지만 불안했다. 한날 예신도 혜진이 찾아왔다. 목사님, 미안해요. 이제 이해해요. 혜진의 딸이 동성애자였다. 딸 때문에 생각 바뀌었어요. 지은은 눈물 흘렸다. 고마워요. 이 만남이 그녀에게 희망을 줬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지은의 옛 친구가 언론에 제보했다. 젊은 목사의 숨겨진 동성애 기사가 나왔다. 지은의 이름이 공개됐다. 그녀는 집에 갇혔다. 민지는 소송하자라고 했지만 지은은 그냥 참자라고 말했다.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다. 동성애 목사 퇴출, 진보단체는 지지했다. 사랑의 자유, 지은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나는 죄인인가? 아니면 피해자? 민지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민지는 활동가로 변했다. 데모 갈객 지은은 위험해라고 말렸다. 민지는 너는 언제까지 숨을래? 라고 반박했다. 다툼이 잦아졌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가족이 다시 왔다. 어머니가 퇴원해 지은을 불렀다. 집으로 와, 용서할게. 하지만 조건은 민지와 헤어져.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저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래? 지은은 상담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자기 수용이 첫걸음. 그녀는 LGBT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지은은 공감했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동성애와 신앙 익명으로. 반응이 왔다. 감사해요.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봤다. 자랑스러워.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다. 지은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내 탓이야, 친척들이 말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라고 약하게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아버지의 병은 지은을 흔들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은에게 전환점이 됐다. 그녀는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시간이 필요해. 민지와 지은은 함께 모임을 나갔다. LGBT 행사에서 연설했다. 저는 전 목사예요.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후회 안 해요.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소란을 피웠다. 죄인들, 지은은 두려웠지만 버텼다. 사회적 압력이 여전했다.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미지 문제, 지은은 실업자가 됐다. 민지는 내가 벌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독립해야 해라고 했다. 그녀는 상담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다. 타인 도울게. 옛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새 목사가 왔지만 신도들이 불만이었다. 지은 목사님처럼 아내 일부가 지은을 찾아왔다. 돌아오세요. 지은은 불가능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였다. 민지의 배신이 드러났다. 그녀가 모임에서 다른 여성을 만났다. 그냥 친구야,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너도 지쳤구나. 다툼 끝에 민지는 고백했다. 미안해. 잠시 흔들렸어. 지은은 상처받았다. 믿을 수 없어. 둘은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혼자 생각했다. 사랑이란 게 뭐지? 희생인가? 그녀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그곳에서 평화를 찾았다. 바다를 보며 기도했다. 신이시여, 길을 보여주세요. 돌아와 민지와 대화했다. 용서할게. 하지만 솔직해져. 민지는 약속해. 관계가 회복됐다. 하지만 지은의 내적 상처는 깊었다.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가 퇴원해 저녁을 먹었다. 민지 초대할까? 지은이 물었다. 부모님은 망설이다 그래 라고 했다. 민지가 왔다. 어색했지만 대화가 시작됐다. 민지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은 감동받았다. 사회 활동이 늘었다. 지은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숨겨진 사랑, 목사의 고백의 출판 제안이 왔다. 하지만 보수단체가 반대했다. 금지하라. 지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진실을 말할게요.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선택을 했다. 그녀는 공개 커밍아웃을 선언했다. TV에 나왔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을 믿어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민지는 곁에서 지켰다. 함께야. 하지만 대가가 컸다. 친구를 잃고 위협 편지가 왔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길이야? 지은의 책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저도 비슷해요. 편지가 왔다. 하지만 비난도 거세졌다. 교회 단체가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지은은 법정에 섰다.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재판은 길어졌다. 민지와의 관계는 안정됐다.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결혼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한국에서 불가능하지만 꿈이야. 그들은 해외 결혼을 고려했다. 가족은 완전히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민지와 친해졌다. 요리 가르쳐 줄게.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상처의 흔적이 남았다.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 지은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퍼지며 동성애 논의가 활발해졌다. 정치인들이 법 개정을 논의했다. 지은은 활동가로 자리 잡았다. 모임에서 연설했다. 우리는 평등을 원해. 하지만 최종 시련이 왔다. 옛 신도가 지은을 배신했다. 그녀는 교회를 속였다. 증언이 나왔다. 재판에서 불리해졌다. 지은은 절망했다.
모든 게 끝인가? 민지는 포기마라고 격려했다. 재판 결과 지은이 이겼다. 무죄. 그녀는 눈물 흘렸다. 이 승리는 그녀의 식텐이었다. 진실이 이겼어. 이후 지은은 새 교회를 세웠다. LGBT 친화적 교회. 신도들이 모였다. 여기서 자유로워요. 그녀의 설교는 더 강력해졌다. 사랑은 신의 선물. 민지와 지은은 함께했다. 하지만 항상 평화롭진 않았다. 다툼과 화해를 반복했다. 사랑은 싸움인가? 지은이 생각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봤다. 나는 누구인가? 그녀는 웃었다. 나 자신.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선택은 과연 옳았는가?